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 자, 진중권 작가님 그리고 김성애 소장 두 분께 질문을 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7천 명, 아직 30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이세요, 김 소장님?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빨리 넣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 감사해야 됩니까? 아직 21만 명에 그치고 있는데 옳은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알겠습니다. 이 와니까 그 중요한 옳은소리라는 채널에 홍보하기 위해 본인을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일기 김성애 채널보다 조금 높은 걸 가지고 것을 이야. 본인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진 작가님이 옳은소리 채널 한번 나가시죠. 그러면 아마 김성애 소장이 정치생명이 그날로 끝날 겁니다. 무료로 나갈게요 제가. 가장 큰 협박이 옳은소리 나갈 거야. 지지 선언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나오라고 했어. 나오라고 했어. 요즘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자, 일단은 진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 3144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진 작가님. 민주당에서 천공이 대통령 집무실 결정 개입에 이어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공의 최측근이자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인 신경희 씨가 당시 법무팀장에게 바이든 방한을 앞두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의 미팅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건데 대통령실이 황당무계하다. 언제까지 천공 타령이냐라는 비판입니다. 작가님은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힘 사람들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 제발 말할 때 입에서 그 빨갱이하고 주사파 좀 빼고 말해봐라고. 그럼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제발 그 천공하고 김건희 좀 빼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 다음에 그 콘텐츠가 있는가 봐라. 사실 그 민주당이 김어준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바깥엔 유튜브 콘텐츠가 지금 국회까지 들어와요 지금. 이런 게 김어준의 이제 민주당의 김어준화가 되는 거고 그 정치의 썬데이 서울화가 되는 건데 사실 얼마 전에 그 대정부 질의에서 유호정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이 아주 멋있었지 않습니까? 예. 류호정 의원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천공 얘기 안 하고 김건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태세 내려놓으세요. 둘이 붙었단 말이죠. 상당히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상당히 생산적이었단 말이죠. 예. 원래 의원들은 그런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책에 대한 이해, 예리한 비판들 이걸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실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없죠. 그러니까 번번이 깨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맨날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 철험의 의원들의 그 실력들을 보게 되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안 되니까 뭘로 가는 거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 그 썬데이 서울 컨텐츠. 예. 이게 좀 굉장히 저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제발 그 천공 빼고 김건희 빼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걸 보고 국민들은 찍어준다. 자, 답변이 되셨길. 자,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 5594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소장님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관장으로서 운영과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라던데 지금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굳이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닐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밀린 똥차들이 많은데 빨리빨리 앞차를 빼고 거기다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밀린 똥차라면 윤석열 정부에 애를 기여했던. 썼던 뭐 외교 정책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제 정작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 검찰들이 뭐 블랙리스트니 뭐니 해서 정권 바뀌고 나서 좀 무리하게 사람들 교체한 걸 전부 다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워져서 많이는 못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본인들이 사법 처벌을 해놓고도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흠집을 잡아서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풍경인데요. 이건 뭐 이미 조정을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하고 있다는데 법 고쳐서요. 그러니까 뭐 국립외교원 좋습니다. 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따라야 되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 임기를 바꾸게 할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외교는 여야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는 거니까 임기를 충분히 보장하고 갈 건지를 제발 좀 규칙을 정해서 룰을 정해서 양쪽에 다 따를 수 있도록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가득 지지 찬 선언하고. 거예요. 가득 차가워요. 이걸 쌓아야 되는데 화장실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어떤 특정한 자리는 그 보상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 적치에 맞는 건가. 어떤 그런 사람을 뽑게 되면 이게 이럴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예. 그리고 구독자 늘리는 문제 잠깐 말을 하다 와서 잠깐만 좀 드리면 예, 구독자 어떻게
답이 하면 없는 누릴 수 건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누리면 될까요? 최근에 유튜브의 흐름은 두 가지인데 쇼츠가 얼마나 잘 터지느냐가 한쪽이고요. 그래서 쇼츠? 예. 1분 이하의 자극적인 내용들 이제 특히 진 작가님을 저를 막 혼내시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8분에서 10분으로 요약된 요약 버전입니다. 그래서 딱 그것만 보면 그날 한판 승부를 다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컨텐츠를 일주일에 2-3개씩이라도 해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롱타임 그러니까 항상 도는 그러니까 이게 시계를 따라가지 않는 아이템을 골라서 이런 걸 돌려서 좀 스테디셀러들을 만들어야 된다. 야, 제가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담을 하겠는데 우리 김성현 선생님이 각 잡고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운영해서 되겠냐? 지금 제작진이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제작진에 대한 그렇다고요. 불만을 불만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판 승부 제작진 저격 김성회. 참조해 주십시오. 자,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